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용센입니다. 오늘은 아이소메트릭에 관해서 몇 가지 팁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에 나왔던 내용들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으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자료의 레퍼런스는 아키데일리라는 사이트에서 브릭하우스 프로젝트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뒤로 쭉 넘기셨을 때 이렇게 도면의 형태가 나옵니다. 저는 이 도면에서 벽 부분만 CAD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메트릭을 제작할 때 필요한 도면의 요소는 벽체하고 가구 그리고 창호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해치와 치수 그리고 그 외의 문자들은 전부 지워주시면 됩니다. 다만 아이소메트릭을 만들 때 위치를 보면서 작업해야 되는 요소들은 같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아이소메트릭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존재하는 팁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가구의 위치나 창호의 위치 등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벽체만 가져오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을 열어주신 다음에 도면을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파일에 임포트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도면을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결과창이 뜨면 클로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도면이 불러와졌는데 바로 퍼스펙티브 끄고 탑뷰로 가셔서 도면을 평면 형태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벽체를 한 번에 올리는 방식을 루비를 써서 올리는 버전과 쓰지 않고 올리는 버전 두 가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비가 없을 때는 일단 도면 오브젝트를 무브로 복사를 하나 해주시고요. 옆에다가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자리에 있는 도면 오브젝트는 락을 걸어주시고 그 복사한 오브젝트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수정을 하려면은 저렇게 창이 뜰 겁니다. 저럴 때는 Make Unique를 눌러서 따로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도면을 보시면은 전부 다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라인만 그어 주셔도 면이 막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레이지로 지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풀푸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올렸을 때 나오는 필요 없는 선들은 다시 또 지워 주시면 되고요. 완성이 됐다면은 스냅을 잡아서 다시 제자리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루비가 있을 때 방식을 보여드릴 건데 현재 쓰여지는 루비는 메이크페이스 9버전 루비 하고요. 그 다음에 풀푸시를 같이 하게 해주는 조인트 풀푸시 루비 이 두 가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 드라이브에 가시면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는 영상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부분은 똑같습니다. 아까 똑같이 오브젝트 도면을 복사를 옆에다가 해주시고요. 원래 자리에 있는 도면 오브젝트는 락을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한 오브젝트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수정을 하시려면 또 똑같은 창이 뜰 겁니다. 그럴 때 Make Unique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 선택을 Ctrl A로 하신 다음에 위에 파란색 면 아이콘이 있죠. 얘가 Make Face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면이 생성이 될 건데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조인트 풀푸시라는 루비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그 조인트 풀푸시도 오브젝트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데나 클릭한 다음에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2500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엔터를 누르셔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엔터를 누르시고 벽체가 다 완성이 됐다면 원래 있던 자리로 옮겨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도를 한번 잡아볼 건데 아이소의 지금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등각 투성도의 느낌이 좀 더 강하죠. 앞에 있는 부분에 벽체의 선 3개를 좀 보시게 되면은 각도가 거의 똑같은 각도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실 건데 일단 씬을 잡기 전에는 렌더 아웃풋의 사이즈를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V-Ray 어스의 에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톱니바퀴 아이콘인 세팅스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렌더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를 누르셔서 먼저 세이프 프레임을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위드하고 하이는
여러분들의 아이소메트릭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긴 길이의 아이소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6:9 와이드 스크린을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좀 살짝 이렇게 조정을 해주신 다음에 퍼스펙티브를 키시고 Shift C를 눌러서 화각은 10도 정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로 조정을 해주시고 휠마우스를 앞으로 조금씩 당기면서 위아래가 잘리지 않는 형태까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백이 실제로 위아래 양옆이 조금 더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저렇게 큰 사이즈로 맞춰 놔야지 렌더를 걸었을 때 해상도가 좀 더 잘 나오는 이점이 있겠죠. 크게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뷰에서 애니메이션 애드 씬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아이소메트릭의 FOV를 10도로 두고 쓰는 편입니다. 물론 제가 배웠을 때도 10도로 배우기는 했지만 저는 아이소메트릭이 특정 높이에서 단면을 잘랐을 때 가구나 실의 배치가 왜곡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한눈에 볼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을 만들어주는 화각을 최소한으로 줄이되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0도가 아닌 10도로 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펙티브 끄시고 프론트 뷰로 가신 다음에 이 벽체에 있는 밑에 면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밑에 면만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모두 선택으로 해주시고, 잡았다면 컨트롤 C를 누르시고 바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ESC를 눌러서 그룹 바깥으로 나오신 다음에 컨트롤 Shift V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안쪽에 있는 선들만 지워주시면 돼요. 한번 탑뷰로 가볼게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선들을 이레이즈로 쓱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들을 라인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닥은 끝이 나게 되겠죠. 당연히 지금 현재는 뒷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버스 페이시스는 꼭 해주셔야겠죠. 현재 이 아이소의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시면은 햇빛이 나오는 상태라서 벽 공간 안쪽으로 그림자가 생겨버렸고요. 그리고 벽 외곽선에 보시면은 외곽으로는 바닥이 없기 때문에 입체감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아이소메트릭의 정의예요. 아이소메트릭의 내부에 들어가 있는 실과 가구의 모든 형태들이 한눈에 잘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는 사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벽 외곽 쪽에 바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재질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 전부 다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V-Ray 어세 에디터에 세팅스에 들어가서 매티리얼 오버라이드를 켜줄 겁니다. 이렇게 기초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바닥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바닥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크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대신 씬으로 돌아가셨을 때 잘리는 부분이 없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소 내부에 있는 바닥과 겹쳐가지고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형태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면이 겹쳐가지고 재질을 넣었을 때 깨져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소 외부에 있는 바닥을 Z축 방향으로 5mm 정도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짝거리는 부분은 사라질 겁니다. 면은 뒤집혀져 있으니까 리버스 페이시스로 뒤집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그룹도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는 V-Ray 어세 에디터에 들어가셔서 세팅스를 누르신 다음 매테리얼 오버라이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 않는 재질에 오버라이드 컬러인 회색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테스트할 때 빛을 받았을 때 타지 않고 형태를 좀 더 잘 드러내 줄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라이트에 들어가셔서 선라이트의 스위치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소 내부로 들어오는 그림자를 없앨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빛이 사라져 있어서 렌더 화면이 까맣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은 푸르스름한 새벽 같은 색이 남아있죠. 이 색의 빛은 어떤 옵션이냐면 V-Ray 어셋 에디터에 들어가 보시면 인바이로먼트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백그라운드가 그 빛의 원인입니다. 하늘빛이에요, 얘는. 그래서 스카이라는 맵이 들어가서 하늘 색감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체크를 꺼주시면은 아예 까맣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빛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V-Ray 라이트인 렉탱글 라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렉탱글 라이트를 꺼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아이소메트릭 사이즈에 맞춰서 클릭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빛의 방향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이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플립 얼롱의 컴포넌트 블루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V-Ray 라이트는 어떤 방향을 보고 있더라도 그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주시려면 컴포넌트 블루만 쓰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 높이가 이 벽체의 한 2배 정도 되는 위치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내려서 라이트의 위치를 대충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렌더링을 걸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어둡고 더군다나 위에 우리가 설치한 렉탱글 라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V-Ray 어셋 에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아마 해당 라이트로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옵션으로 들어가 주셔서 밑으로 쭉 내려 보신 다음에 인비지블을 체크를 하셔야지 이 까만 부분의 렉탱글 라이트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인비지블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렌더를 한번 걸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밝기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밝기는 인텐시티하고 다이렉셔널리티 두 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쓰는 방법은 다이렉셔널리티를 조금씩 올려가지고 빛을 좀 모아줘서 밝기를 어느 정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래도 뭔가 어둡다 싶으면 그때 인텐시티를 올리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주게 되면은 오히려 명암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입체감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명암이 사라지지 않는 선에서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렌더 아웃풋 사이즈를 한쪽을 2000으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질을 한번 넣어 볼 건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재질은 단 하나, 바닥입니다. 바닥에는 반사를 충분히 주셔야지 위에서 비치고 있는 빛의 실루엣이 바닥에 잘 묻어서 입체감이 나타나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소메트릭은 바닥 재질의 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다른 가구들의 스케일이 맞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입체감은 결국엔 반사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반사를 충분히 주셔야지 고퀄리티 아이소메트릭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기능은 Reflection IOR이라는 반사율 조정 값입니다. 일단 바닥 재질은 타일 맵을 써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즈 컬러에 맵 들어가는 부분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밑으로 쭉 내리셔서 타일스라는 맵을 넣어 주시고요. 넣게 되면 컬러 타일에 콘크리트 019 2K 컬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격자 무늬로 쓸 거니까 호리존탈 카운트랑 버티컬 카운트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모르타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컬러 모르타르는 좀 더 티가 나게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검은색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갭 HNV는 락을 걸어 주시고 한쪽을 0.1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적용을 시키고 사이즈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타일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시키고 실시간 렌더를 꼭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시고 난 뒤에 항상 Can be override는 체크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래 색깔이 나올 겁니다. 사이즈 조절은 면 선택하시고 텍스처 포지션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쭉 늘려 보도록 할게요. 늘리는 도중에는 현상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중간중간에 누르셔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항상 보셔야 됩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근데 타일맵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이 바닥 타일의 형태를 보시면은 16칸마다 이미지 하나의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일맵을 쓰실 때 가장 큰 맹점 중 하나입니다. 모양 자체가 균일하게 나와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 가지 옵션을 더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아예 맵을 섞어버리는 랜더마이즈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만든 타일맵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위로 보시면은 컬러 타일에 넣은 맵으로 다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텍스처 플레이스먼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면 타입이 2D UV 채널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하셔서 매핑 소스로 들어가셔야지 랜더마이즈 기능을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UV 플레이스먼트 소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 부분을 클릭을 해주셔서 UVW 플레이스먼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찾던 랜더마이제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밑으로 보시면은 스토캐스틱이라는 타일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부러 비교를 위해서 반쪽만 걸어놨는데 랜더마이즈 기능이 되어 있는 타일은 확실히 문양 자체가 뒤죽박죽 섞여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는 반사를 줄 겁니다. 반사는 저희가 원래는 러프니스를 썼지만 이 재질 같은 경우에는 반사의 불규칙함보다는 전체적으로 빛이 묻어나는 그런 형태를 좀 더 원하기 때문에 러프니스 이미지는 쓰지 않을 거고요. 리플렉션에 들어가셔서 리플렉션 컬러는 하얀색으로 하시되 리플렉션 IOR을 클릭을 하셔서 이 IOR 값을 높여주시면 됩니다. 2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부터 시작하시고 렌더링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반사가 조금 약하게 들어온다 싶으면은 3까지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보시면은 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형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뭉개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글로시니스로 뭉개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0.8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빛이 묻어나는 형태가 보이실 텐데 여기에서 만약에 나는 그래도 빛이 좀 잘 안 묻어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렉탱글 라이트의 위치를 조금 더 내려주시면 됩니다. 대신 내리시면은 밝기가 바뀌니까 다시 한 번 더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가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구를 넣는 팁은 당연히 아이소에서 보이는 부분에다가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조금이라도 보이면 당연히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는 가구의 스케일을 잘 맞춰주시면 되는데 스케일을 맞추는 방법은 아이소의 문 기준으로 맞춰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휴먼 스케일을 넣어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은 조명을 설치를 해주셔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주로 탁상용 램프라든가 플로어 램프 그리고 다운라이트의 실루엣이 되겠죠. 일단 렉탱글 라이트를 밑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최대한 작게 해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사각형의 형태는 아니고 원형의 형태로 할 겁니다. 그래서 방향부터 일단 뒤집어 주시고요. 그리고 위치를 맞춰줍니다. 저는 TV 오른쪽 부분에서 이 소품하고 식물 사이에서 빛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실제 조명이 있는 위치에다가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참고를 벽체만 했기 때문에 제 의미대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셋 에디터를 켜주신 다음에 라이트에 들어가셔서 설치된 빛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쉐입은 디스크로 해주신 후에 옵션은 인비지블을 체크를 하시고 어펙트 리플렉션 체크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라이트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는 줄여주시고요. 좀 작게 줄여주시고 가운데 위치만 잘 맞춰주시고 빛의 밝기는 3만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다운라이트가 작게 나와 있는 경우는 다이렉셔널리티를 0.8 정도로 해주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빛을 테스트하실 때는 실시간 렌더로 걸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빛이 잘 나오고 있죠. 이게 마음에 드신다면 이 상태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좀 더 약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어셋 에디터에 라이트로 들어가 주셔서 이 세기를 낮춰주시면 됩니다. 라이트의 색상은 보통 노르스름한 색으로 해주시는 게 분위기가 좀 더 살겠죠. 이렇게 하셔서 나머지도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렌더링 관련해서 드리는 팁인데 최종 렌더 세팅은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렌더 아이디하고 라이트 믹스라는 렌더 엘리멘트를 추가하시면은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렌더 아이디는 렌더 엘리멘트를 클릭하시고 바로 추가만 해주시면 되고요. 라이트 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렌더 엘리멘트가 하나가 추가되어 있으면은 크리에이트 어셋에서 추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점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두 가지가 쓰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트 믹스입니다. 렌더를 다 거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막대바가 하나 있을 텐데 거기를 꾹 드래그를 해서 왼쪽으로 당겨주시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라이트 믹스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라이트 믹스는 렌더링이 완료된 상태에서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빛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해당 빛의 밝기를 세게 하고 싶으면 값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값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 이미지를 저장하기 전에 한 번 더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좋은 점은 렌더링을 건 후에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렌더 아이디입니다. 렌더 아이디는 렌더링 창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RGB 컬러를 렌더 아이디로 바꾸신 다음에 TGA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토샵으로 불러오시면 되는데 이 렌더 아이디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아이소메트릭의 배경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본 파일하고요 렌더 아이디 파일을 갖고 오셨다면 렌더 아이디 이미지를 Ctrl A, Ctrl C로 전체를 복사한 다음에 원본 TJ에다가 Ctrl V로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부분을 Ctrl J로 복사한 다음에 꾹 드래그로 올려주세요. 저희가 지금 하려는 목표는 이 검은색과 하얀색의 그라디언트로 되어 있는 배경을 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더 아이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마술봉 툴 W를 눌러서 배경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는 백그라운드 카피라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배경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Ctrl D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요. 여기 레이어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하고 렌더 아이디 두 개를 꺼주시면 배경이 제거된 아이소메트릭을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리터치 추가로 살짝만 보여드리자면 저는 보통 카메라 로우 필터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Ctrl Shift A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저는 아이소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밝기는 웬만하면 잘 건드리진 않고요. 베이직에 들어와서 클래리티 하고요. 텍스처 부분만 조금 높여서 이미지의 선명도만 주고 끝내는 편입니다. 색감을 조금 더 조절하고 싶으시면 섀도우 부분을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아이소메트릭은 끝이 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7년 동안 몸담아온 학원 생활이 끝이 났네요. 이제부턴 개인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